곧이어 CTS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화두인 노후 준비, 목회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노후 대비도 더욱 요구되는 상황. 과연 목회자들은 얼마나 노후 준비가 돼 있을까? 지난 1월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을 주제로 열린 목회데이터 포럼 내용에 따르면 심우 중인 목회자 가운데 35.5%만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현재 하는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음이 8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주거할 집이 없다고 답한 목회자도 3명 중 2명 꼴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노후 대비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조사에 답한 담임 목사 62.6%는 은퇴 후 교회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응답자의 약 70%는 10년 후 원로 목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교회의 분쟁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답해 교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목회자 개인을 넘어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노후 대비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개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단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포럼을 주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이번 그 인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를 잘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성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인식 전환도 요구가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관련 조사는 담임 목사 250명과 부목사 25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20일부터 4일간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간에 정착지가 불안정하면 몸도 마음도 편치 않기 마련인데요. 서울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도 최근까지 건축 부지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건축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한 교회가 선뜻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여명학교. 서울시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탈북민인가 대안학교란 사실만으로 상징성 있는 학교지만 현재까지 처한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9년 당시 이전 건축을 계획했던 여명학교는 지역사회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로 강서구 인근 폐교에 2023년이 돼서야 새 둥지를 틀었지만 이마저도 임차료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4개 층 중 1, 2층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의 가장 큰 걱정은 당장 내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 계약이 2026년 2월까지인 터라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지 이전은 고사하고 건축기금부터 마련해야 하는 여명학교. 이런 상황에서 수서교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은 주일 여명학교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수서교회가 개최했던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건축과 이전을 순조롭게 마친 것을 기념해 건축 헌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걸고 연 대회에서 여명학교가 최종 선발된 겁니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진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 주어야 할 것인가? 가장 그 학교가 필요로 할 때, 발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때에 줌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늘 그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학교 건축이 시작되면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먼저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수서교회 성도들은 이날 기도로 여명학교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교회가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저희가 잘 받아서 여명학교가 기존에 없었던 모양으로 한국 사회에 내놓고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놓고 그 일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는 또한 통일선교의 핵심이 탈북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작업에 있다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교회의 앞으로의 이북 선교를 위해서도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생명 걸고 넘어왔는데 영원한 생명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몽골 대사를 만나 몽골 선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페렌레이 우르진 룬데브 몽골 대사를 만나 한국 감리교회의 몽골 선교 열정에 관해 소개하면서 간호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 선교를 제안했습니다. 몽골 대사는 몽골의 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 대학병원과의 업무 협약에 힘써왔지만 진행이 더뎠다며 감리회의 제안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감독회장은 몽골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국내에 취업해 실습할 수 있도록 중형병원을 소개하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천지방교육부가 학자들의 혀와 귀를 주소서를 주제로 등급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이 참여한 사경회에서는 노인주일학교 운영 등 초고령 사회에 맞춘 노인 사역과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하락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사경회가 무너진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필리핀의 방송 직업훈련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CTS 필리핀 미디어 아카데미는 필리핀 문틴루파 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총 200시간에 걸쳐 방송 직업교육과 실습을 통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뉴스 촬영, 라이브 중계 방송을 통해 6개월간 실무 경력을 쌓은 25명의 학생들이 최종 수료식에 참여했습니다. Much more confident when it comes to handling cameras and also doing stuff like being able to shoot from outside. I learned a lot and I gained more knowledge about media industry, and now I am really enjoying to hold the camera and enjoy things when do the shooting and the events. CTS 필리핀은 미디어 교육과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역에 학생들을 동참시키며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25 아티스트 게더링이 오는 17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광주시 소망수양관에서 열립니다. 2025 아티스트 게더링에서는 워십과 예배, 스페셜 세션, 소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음악협회는 2025 아티스트 게더링을 통해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을 통해선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시청각 장애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지원 대상대로 선정된 교육생은 의사소통 기술교육과 정보화 교육, 직업훈련 등의 내용을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1:1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디지털 플래너와 배경화면 등 지구와 아동을 구하는 디지털 굿즈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올해 제공하는 디지털 플래너는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챌린지에 참여하고 월별 기후 행동을 기록하면서 탄소 감축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굿즈는 세이브 더 칠드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 평화인권 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헌정안의 일부 조항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만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된 제주 평화인권 헌장 제정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해 교육과 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도민참여형 헌장안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헌장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지난해 9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차례 걸쳐 개최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과 충돌하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양심대로 이걸 반대하면 인권헌장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정명령 내리고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반대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헌장안이 처음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빠진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평화인권 헌장안의 제2조 1, 2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국민의 반대로 7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헌장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나 과격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해하고 이게 진짜 제주도를 위한 거냐, 또 진짜 건전한 가정을 위한 거냐, 요걸 좀 짚어보자는 거예요.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헌장안이 오히려 지역 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주교계는 도민화합과 진정한 평화, 인권 가치의 확립을 위해 연합기도회와 세미나,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개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대로 킥킥도 한번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헌장안 선포식이 결국 연기됐으며 제정 과정에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헌장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헌장이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 급한 불부터 막고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급한 추진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제주 평화인권 헌장. 제주 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상인제일교회가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해 제17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천국잔치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 경북 지역사회 선교협의회 이사장 박노택 목사는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씨름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탈북민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동일교회와 대현교회, 대구 동북교회와 충성교회 등 교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서로 안고 입맞추고 했던 것처럼 복음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안고 봉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함께 설명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